이슈토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기는 그 어느 때보다 침체된 상황입니다. 정부와 산하기관에서는 각종 대책을 마련하는 등 경영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이 시간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환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자세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또 시민분들께 또 부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먼저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부산지방 중소기업청은 중앙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속 기관입니다. 지금 전국 12개 지방청이 있고요. 네. 부산 지역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제 중소기업 그 역할이 이제 중소기업 육성, 발전, 경영 안전 이런 걸 이제 책임지는 그런 부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정부 부처가 뭐 고용, 금융, 뭐 이제 산업 측면 또는 농업 뭐 이렇게 기능별로 좀 돼 있는데 대상으로 돼 있는 좀 특별한 그런 행정기관이기도 합니다. 네. 중소기업은 우리 이제 정책 대상에 있는 중소기업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는 모든 기업들이 다 해당이 되거든요. 사업자 등록증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되고 인근에서 보는 상점들,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 모두가 우리의 정책 대상입니다. 이런 이제 중소기업을 위해서 뭐 금융 자금이라든지 인력, 뭐 판로, 수출, 연구개발 이런 걸 이제 기능별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광범위하게 지원과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오늘 또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하게 뒤에서 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사실 지역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들이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상황이 좀 어떤지 짚어주시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우선 이제 우리 부산 지역의 중소기업이 26만 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소상공인이 23만 개로 거의 모든 기업의 거의 다를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이제 소상공인들 중에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뭐 이런 쪽에 이제 다 많이 몰려 있거든요. 이런 업종이 이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걸로 인해서 매출이 이제 격감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죠. 그런데 이제 지자체의 노력 또 정부의 뭐 재난 지원 긴급 재난 지원금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어제도 제가 전통시장에 갔는데 조금 회복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다만 이제 일반 제조업이나 우리 이제 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수출 해외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이로 인한 어려움들을 굉장히 좀 크게 겪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무역 의존도가 한 70%가 되거든요. 전체 GDP의 수출 플러스 수입이 한 70% 굉장히 대외 의존도가 큰 이런 나라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대외 거래가 제약이 되다 보니까 이 여파가 앞으로 2, 4분기, 3, 4분기 계속 이어질 걸로 봐서 우리 일반 중소기업들에게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앞으로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된다고 해도 경제 회복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이런 분들께는 또 지원 방안이나 정책이 굉장히 절실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각 국은 또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면서 제가 또 상인분들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이 지원금이 지급되면서부터 뭐 10,000원어치 살 거 50,000원어치 사고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서 좀 웃음을 찾으면서 장사를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튼 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중소기업도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도 짚어주시죠. 뭐 이미 뭐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1, 2차 추경을 통해서 이제 어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재정적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매출이 이제 격감하다 보니까 이제 소상공인들 위한 자금 측면으로 굉장히 좀 많은 지원을 지금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총 12조
2차 추경 포함해서 한 16.4조 원을 긴급하게 마련해서 저금리로 네. 이 소상공인들을 지원했고 또 올 18일부터 또 10조 규모의 은행권과 힘을 합쳐서 또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네. 자금 측면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예. 할 수 있도록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방문자가 그 점포에 방문을 했거나 또는 이제 너무 손님이 없어서 잠시 휴업하는 그런 상점들이 많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별 점포에 대해서 재개점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일단 방문한 기업들은 그 영향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한 300만 원, 잠시 휴업한 점포는 한 100만 원 정도에서 전국에 한 19만 개 정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개점 비용을 지원해 주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재개점할 때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좀 필요하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지금 언택트 소비가 이제 확산됨에 따라서 맞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도 언택트 경제에 좀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소벤처기업부에 같이 삽시다 온라인 플랫폼이 있습니다. 네. 그 플랫폼을 통해서 최근에 동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를 올린다든지 그 플랫폼에 상품을 소개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소상공인들이 여러 온라인 쇼핑몰에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지원들을 좀 강화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온라인 판로 개척에 좀 도움을 주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온누리 상품권이라고 이제 전통시장에 사용하는 그 상품권 구매한데도 이제 예전에 한 50만 원까지 살 수 있었는데 100만 원까지 살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이제 뭐 코로나가 완전히 그한 건 아니지만 코로나 이후에 대규모 좀 소비 진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대한민국 동행 세일을 개최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때 전통시장 일반 소상공인들과 함께 공동 마케팅, 뭐 축제 이런 걸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다양한 또 방안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참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또는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도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좀 따뜻하게 했는데요. 부산 지역의 참여도가 특히나 높은 것으로 확인이 맞습니다. 됐었습니다. 부산의 참여 현황 그리고 또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도 좀 짚어주시죠. 코로나19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일단 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어쨌든 매출이 이제 격감했다는 맞습니다. 거. 그렇지만 이제 상인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고정비용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임대료라든지 이자 비용, 직원들 인건비.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좀 임대료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임대료에 대한 그런 부담 이런 게 굉장히 컸었고 그래서 이제 착한 임대인 운동은 자발적으로 임대인들이 이런 어려운 시기에 같이 어려움을 좀 들어주자라는 의미로 이제 민간 차원의 운동인데 요 운동과 관련해서 이제 중기부도 같이 참여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중기부에서 요 얼마나 참여하는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에 527개 전통시장이나 상점과 3,530명 임대인이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산 지역은 전체 금방 말씀드렸던 3,530명 중에 거의 20%, 21.3%인 751명이 참여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이제 좀 뿌듯했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자긍심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때 1월에서 6월까지 임대료 인하 폭의 50%를 이제 개인 사업장의 경우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를 해주는 그런 걸 이제 실시했고, 그다음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제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한 경우에는 노후 전선이라든지 스프링쿨러 안전을 위한 그런 지원을 좀 대폭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원이 된다면 또 이
가슴 따뜻해지는 그런 현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착한 임대인 운동과 연결해서 또 이야기해볼 부분은 사실 이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경우 공공부문 최초로 선결제를 도입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4월 27일부터였나요? 착한 선결제 대국민 캠페인도 벌이면서 범국민적인 운동 캠페인으로 벌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주요 내용 어떤 내용인지도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거래에서 좀 뭐 그런 거래 방식은 아니죠. 왜냐하면 뭐 오히려 외상 거래가 미리 이제 해놓고 나중에 이제 결제하는 게 외상 거래가 일반적인데 코로나로 뭐 음식점이나 카페나 이런 우리 상점에서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런 시기에 외상 거래하고 완전히 반대로 먼저 결제를 하고 자기가 필요할 때 그걸 이용하자는 그런 이제 먼저 좀 도와주자 이런 이제 착한 마음이 선결제를 합니다. 이런 주제로 대국민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대한상이라든지 한국경총,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이렇게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운동을 통해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소상공인들을 경영을 좀 안정시키자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좀 되리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간 차원 또는 정부와 같이 하는 이 캠페인의 성공을 위해서 그 신용카드 결제할 때 우리가 소득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까? 예전에 카드 같은 경우는 소득 공제율이 한 15% 되거든요. 100만 원 쓰면 한 15만 원 정도를 소득 공제해주고 거기서 소득세율을 곱하면 그만큼 이제 연말정산 때 이렇게 받는데 어쨌든 소득 공제율을 신용카드 체크 사용할 때 종전 15%에서 한 80%까지 대폭 확대를 해주기 때문에 이 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착한 마음으로 소비도 하고 또 소득세로 그렇게 다시 또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많이 좀 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착한 임대인 운동이나 착한 선결제가 사실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좀 마음이 하나가 되는 따뜻한 운동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생기는 뭐 경기 위축을 피해가는 곳은 정말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산업 구조의 특성상 조금 더 피해가 심각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부산 지역 산업 구조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부산 지역의 인구 비중이 전국 대비 한 6.6%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중소기업 수는 전국 대비 봤을 때 한 7.2%, 소상공인도 한 7.3%로 뭐 전국 인구 비중 대비해서 그만큼 기업은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국 대비해서 이제 GDRP 지역 총생산이 전국 대비 4.7%, 제조업에 의한 부가가치가 2.7%, 총수출이 2.6%, 그러니까 한 6.6%가 돼야 그래도 우리 경제에 맞는 우리 인구 구조에 맞는 그런 비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낮죠. 그 말은 이제 그만큼 우리 사업체 수는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물이 작다라는 것은 그만큼 좀 영세하다. 또 실질적으로 이제 서비스 업종이 이제 73.9% 전체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서비스업이 경쟁력을 좀 높여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이제 주력 산업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에도 신발, 조선 기자재, 뭐 자동차, 기계 뭐 이런 이제 주력 산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인구도 줄고 젊은 층도 타지로 나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2월에 이제 청장으로 부임을 하셨는데 부임하자마자 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좀 많이 어깨가 무거우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일도 많으셨을 것 같고요.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해법을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제가 어떤 뭐 해법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앞으로 그 우리 부산 경제를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우리 경제 일반적으로 우리 경제 뭐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지만 큰 변수가 이제 잠재 성장률이 이제 하락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주로 이제 저출 산해에서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그럼으로써
인구가 줄기 때문에 전체적인 성장률이 옛날에 우리가 고성장기에 10%씩 이렇게 하던데 지금은 이제 뭐 향후에 3%, 2%, 0%가 될 거로 이렇게 보고. 네. 그다음 또 하나는 어떤 기술과 산업의 아주 극변기라는 겁니다. 예. 예전에 이제 3차 산업, 2차 산업과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격변기라는 부분들 두 개를 가지고 우리 미래를 좀 잘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력 산업, 제조업 같은 경우는 주력 사업이 이렇게 어려지고 있으니까 이 주력 산업, 제조업의 어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그 스마트 공장화, 그러니까 그 제조업도 IT 그렇죠. 또는 4차 산업과 융합을 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고부가가치 있는 이제 서비스업으로 이렇게 좀 육성을 해야 되겠다. 지금 서비스업이 굉장히 좀 영세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관광산업, 마이스 산업 등은 지식기반 서비스업으로서 굉장히 고용 창출도 높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서비스업을 보면서 가장 좀 이렇게 지식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좀 육성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생각되고, 전통시장 소상공인은 굉장히 그 영세하거든요. 네. 누구나 이렇게 누구나 진입할 수 있는 업종에 쉽게 진입하다 보니까 수익이 별로 안 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폐업을 하는 다사의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협업을 통한 협동조합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소상공인들도 온라인 시장이 어쨌든 굉장히 커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고 또 이용을 하는 그런 스마트화 이런 걸 확산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 자체를 좀 지역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AI라든지 블록체인, AR, VR 뭐 여러 가지가 지금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그거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이제 수익이 앞으로 날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런 분야에 빨리빨리 진입하고 육성시키는 것이 굉장히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의 시대에는 물론 4차 산업혁명과 맞물리면서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비책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기술과 산업의 어떤 격변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에서는 보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를 다 디지털화한다, 스마트화한다 이런 이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제 코로나 이전에도 올해 정책 목표를 디지털 경제 스마트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내셔가지고 중소기업이 지금 시점에서 디지털하고 스마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원책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분야별로 이제 제조공정,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공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별 기업들의 스마트 공장을 보급해서 이를 또 제조 데이터를 수집 분석을 해서 분석을 하면 빅데이터가 형성되고 그 빅데이터를 AI를 통해서 기업 경영에 다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스마트 공장 보급을 굉장히 좀 열심히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 분야에서도 첨단 ICT 솔루션이라든지 AI,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계속 이제 활용하는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지원하고 있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소상공인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마트를 활용해야 되니까 스마트 오더, 스마트 미러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주문을 하면 가서 다시 이제 받을 수 있고 모바일 상점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큰 대기업 경영 상점뿐만 아니라 우리 소상공인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보급 사업들을 굉장히 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에 좀 더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4차 산업혁명에 있는 그 산업 자체 AI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뭐 AR, VR, 뭐 IoT 이런 분야에 대한 스타트업 이런 부분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어떤 지원들 이런 걸 강화함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그런 기업들 육성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상황 속에서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도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겠지만요. 이런 정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도움의 손길 내미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